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7월 29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도어 스태핑이 없었습니다. 도어 스태핑을 안 한 것이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의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 내용이 공개된 이후에 도어 스태핑을 안 하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는 그것 때문에 다르게 입장을 밝히기가 그렇기 때문에 도어 스태핑을 안 하는 것 아니냐. 자, 이런 해석까지 나오지만 그런 것은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도 이 대통령실, 용산 대통령실로 직접 아침에 출근을 할 때는 항상 도어 스태핑을 했고, 오전에 외부에 일정이 있어서 외부 일정에 참석했다가 대통령실로 갈 때는 그때는 뭐 출근길 도어 스태핑을 안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가 권성동 원내대표의 휴대전화에서 포착된 것이 화요일 오후 4시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늘까지 도어 스태핑이 없었죠. 이 없었던 것은 수요일에는 외부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있었고, 그리고 어제는 울산에서 정도 대왕함 진수식이 있어서 그 오전에 있어서 참석을 했고, 오늘도 지금 오전 일정이 외부에서 있습니다. 서울시청에서 있는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9시 반부터 있기 때문에 도어 스태핑을 하지 않은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좀 악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일부 언론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이 당대표 내부 총질, 이 문자 메시지, 지금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 권성동에 대한 누출 책임론, 이것이 또 불거지면서 이 당 지도 체제를 전면으로 개편하는 이 논란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이 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 내부 내부 총질을 하던 이준석을 내쳤죠. 사실상 내쳤습니다.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요즘 여러 가지 분란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원내대표 석 달 동안 3번의 사과를 하는 그런 실책이 잦았죠. 그래서 권성동 지금 직무대행 체제도 불안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이 비대위로 가는 게 좋겠다. 지금의 직무대행 체제가 아니고 비대위로 갔다가 조기 전당대회를 하는 것이 어떻게 했느냐는 의견을 전달을 했다. 당 지도부에 전달을 했다. 자, 그런 기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또 팔도 유람길에 나선 이준석은 또 내부 총질을 한창 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 언론에서 계속 이 이준석과 친윤계의 갈등을 크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경향신문은 오면에서 자, 이준석, 당신들이 내부 총질러다. 친윤계를 겨냥해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친윤계 이철규는 이준석이 혹세무민을 하고 있다. 뭐 양두구육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친윤계 쪽에서는 오히려 이준석이 혹세무민을 한다. 이렇게 하니 이준석은 또 친윤계를 겨냥해서 당신들이 내부 총질을 한다. 그리고 친윤계는 당을 위해서 뭘 했나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고, 이준석이 뭘 했느냐 반박을 하고 있고, 당 윤리위원회도 나서서 지금 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그 결정 뒤에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친윤계가 작용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 데 대해서 악의적인 프레임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 이준석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본인이 이름을 붙인 윤핵관이라고 이름 붙인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관계자, 뭐 친윤계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공격을 막 합니다. 뭐 장제원도 마찬가지고 이철규도 마찬가지고 막 공격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띄웠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계속 칭송을 했습니다. 분리를 한 거죠. 결국 본인을 구명해줄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이죠. 그 전에 대선이 한창일 때도 가초를 막 하고 하는 바람에 의원총회에서 탄핵 위기에 몰렸을 때 윤석열 후보가 가서 구초를 해줬죠. 자, 그래서 믿을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다 이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칭송 일변도였는데, 자, 이게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문자 메시지에서
내부 총질이나 해대던 당대표, 이 표현이 나왔었죠.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이 완벽히 이해했다 이런 발언을 했죠. 자, 그래서 결국 본인이 다시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공격을 하고 소위 윤핵관도 같이 싸잡아 공격을 하는 그 전략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윤 대통령과 친윤계로 구분해서 대응해 왔는데 내부 총질 파문 이후 윤 대통령과 친윤계를 함께 비난하는 전략을 지금 쓰고 있다. 이 경향신문이 풀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 대표가 반윤, 비윤계 대표 주자 쪽으로 정치 행보를 모셔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런데 반윤, 비윤 이게 지금 당내에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에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친윤 이렇게 분류되는 사람은 있어도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반윤, 비윤 글쎄요. 하태경 의원 정도가 있을지 모르겠네. 이준석 대표가 하는 데는 무조건 찬성하는 하태경 의원 정도 한 명 정도일 것 같은데 어쨌든 경향신문은 이렇게 친윤, 반윤, 비윤 이렇게 또 나눠서 갈등을 조장을 하는 자 그런 프레임을 좀 만들고 있는 거죠. 자 하태경 코멘트가 나왔네요. CBS 라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 문자 유출로 이준석 대표가 꼭 불리하지는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이준석과 가까운 또 한 의원 누군지 모르겠는데 윤심이 드러난 이상 이준석 대표와 윤 대통령 간의 정면 대결은 불가피해졌다. 어떻게 지금 이준석이 그 대통령과 정면 대결을 한다는 거죠. 급이 다른데 어쨌든 여기서 정면 대결 친윤, 반윤, 비윤 이렇게 또 갈등 프레임을 짜고 있는 거죠. 경향신문입니다. 이준석이 지금 윤석열 곁을 떠난다. 자, 그래서 본인이 이야기했던 흑화되겠다. 그 과정인지 모르겠는데, 윤심이 먼저 이준석을 내친 거죠. 워낙 이 말썽을 많이 부리고 가출도 하고 내부 총질을 워낙 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 이준석을 배제한 윤심이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준석이 당원권 정지 6개월 후에 다시 당으로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겠지만 그게 아니고 아예 이준석을 배제를 한 그런 이 집권당 체제가 지금 구상이 아주 신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깊숙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잘 알려지지는 않지만 자 일단 보도 내용을 보시면은 조선일보 보도인데 권성동 체제 유지냐 비대위 전환이냐 술렁이는 여당. 자, 권성동 체제 이대로 가면은 직무대행 체제로 가서 6개월 후에 이준석이 다시 당대표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지금 그런데 그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미 윤심이 확인이 됐고, 이준석을 불신하는, 대통령의 마음이 확인이 됐고, 또 이준석도 이 상태로는 당에 돌아가지 못하죠. 도저히 가서 어떤 지도력을 발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준석이 다시 당대표로 복귀한다고 하면은 누가 그 이준석의 말에 따르겠습니까? 영이 안 서는 상황이 된 거죠. 자, 지금 또 그 다음에 권성동도 리더십에 상당히 상처를 받았죠. 그동안 3차례 사과를 했습니다. 금수완박 덜컥 합의한 것. 그 다음에 이 대통령실 사적 채용 프레임에 딱 걸려서 무슨 국어공무원 어쩌고 이야기가 국어공무원 가지고 뭘 그러느냐 이래서 엄청난 역풍을 맞은. 그리고 이번에 이 문자 메시지 의도가 된 것인지 실수인지 몰라도 어쨌든 결과적으로 상당한 대통령에게 누를 끼쳤기 때문에 이 권성동 체제가 불안하다. 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성동 대체제가 지금 한계에 달했다. 그래서 대통령도 아마 같은 생각일 것 같다. 그래서 비대위를 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있고 한쪽은 그래도 체제 유지가 현실적이다. 윤 대통령 뜻도 순리대로 가자는 것이다. 자, 이 또 해석이 다릅니다. 권성동은 의원총회에서 재질문을 묻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자, 윤심은 그러면 또 권성동에게 대해서는 어디 있느냐. 자, 오늘 일부 보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정조대왕함 진수식에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란히 같이 참석을 했죠. 그리고 이 서울로 돌아오는, 전용기 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에게 다시 힘을 실어줬다. 며칠 동안 곤욕을 치렀다. 고생했다. 이렇게 힘을 실어줬다. 이런 또 보도도 나오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의도는 의정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죠.
이 상태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지금 지지율만 해도 지금 급선무고한데 그렇다면은 지도체제를 개편하는데 동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제 저녁에 나온 조선일보, TV조선입니다. TV조선 단독 보도는 이겁니다. 대통령실이 여당 지도부에 비대위로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자, 이 기사가 나옵니다. 자, 일단 현실적으로 지금 비대위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지금 어쨌든 이준석이 아직은 권위가 된 것은 아니죠. 사고로 지금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무대행이 들어가 있는데 이 사고가 끝나면은 6개월 후에는 이준석이 복귀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 상황에서 비대위를 만들어서 이준석을 제외를 하고 비대위를 만들어서 전당대회를 해서 다른 지도부를 선출할 수 있느냐. 자, 이 문제가 걸리죠. 이거 당헌 당규를 해석하기 따라서 뭐 여러 가지가 해석이 되는데 원래 당헌 당규란 게 그렇습니다. 해석하기 나름인데 어쨌든 지금 당헌상 비대위로 갈 수 있는 조건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당대표 거리, 하나는 최고위원회의 기능 산실. 당대표가 대표 최고위원회니까는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없어져 버리면은 이 당대표도 무용지물이 돼버리죠. 그런데 지금 당대표는 거리 상태가 아니고 사고 상태라고 규정을 이미 했기 때문에 최고위원회가 기능을 상실해야 됩니다. 근데 최고위원회가 지금 정원은 9명인데 현재는 7명이죠. 그때 김재원 최고위원도 대구시장 한다고 차퇴하고 그래서 지금 7명입니다. 그런데 7명 중에서 4명이 선제적으로 사퇴를 하면 의결 종족시에 미달되기 때문에 지도부 기능을 상실하는 비상 상황이 된다. 이런 당헌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4명이 선제적으로 사퇴를 하면은 결국 이준석 대표 체제는 무너진다. 그러면은 비대위를 구성하고 새로운 전당대회를 해서 지도부를 뽑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준석과 갈등을 빚었던 배현진 최고위원이 우선 사퇴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인 조수진 최고위원이나 이렇게 또 추가로 사퇴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은 이준석에게 우호적인 최고위원도 만약에 의원총회에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의원총회를 연다고 하는데 의원총회에서 이준석 사퇴를 결의를 하거나 비대위 체제로 가자고 이렇게 결의를 하게 되면은 거기 따라야 됩니다. 소속 의원들의 전원의 뜻을 반해서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최고위원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사퇴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준석 체제가 없어지고 비대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서 대표를 뽑게 되는데, 자, 지금 이 TV조선 확인한 대통령실 기류는 이겁니다. 실제로 대통령실은 정무수석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당 지도부에 비대위로 전환하는 게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취재가 됐다. 비대위로 전달하라. 아마 근성동에게도 그런 의사가 전달될 수가 있겠죠.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의 뜻이다. 그러면 근성동 입장에서도 그러면 본인이 원내대표가 내년 4월까지인데 원내대표 조기 사퇴하고 대표에 도전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비대위 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그것이 윤심이 작용을 했다. 그래서 일부 의원은 의원총회가 열리면 근성동 사퇴를 요구하겠다고 벼르는 상황이고, 근성동은 월요일 의원총회에서 재신임을 묻는 방식으로 타겟책을 찾으려 하겠지만 잘 안 될 것이다. 아마 이 사퇴 요구가 본물을 이룰 것이다. 자,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비대위는 전당대회에서 지도부가 선출될 때까지 일단 존속한다고 당헌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9월부터 정기국회가 열리기 때문에 이 정기국회 때는 전당대회를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 전에 8월달 중에 조속히 서둘러서 하든지 아니면은 비대위 체제가 정기국회 끝날 때까지 한 4달, 5달 갈 수도 있다. 자, 그것은 지금부터 다시 논의해야 될 문제인데, 윤심이 작용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도 많이 겁니다. 이준석을 쫓아내는데도 윤심이 작용한 것 아니냐. 그것이 온당한가 이런 말들도 나오지만은,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국정을 다 책임을 지고 있고, 집권 세력의 축은 3가지죠. 대통령실, 내각, 집권당. 그럼 집권당 일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할 수가 없죠. 관심을 둬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래야지 대통령이 그 국정 운영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당연히 윤심이 작동을 해야 되고 그거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어쨌든 이 상황에서 가장 쉬운 거는 이준석이 자진 사퇴를 해버리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버티죠. 여전히 이준석이 걸림돌입니다. 전국 유람을 8도 유람을 하고 있는데 사실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준석 운명은 이런 정치 논리, 정치 게임으로 결정되기보다는 그 이전에 경찰이 이준석의 운명을 쥐고 있죠. 성접대 의혹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접대를 20차례 받았다는 그런 진술,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죠. 자, 김성진 또 증거인멸 교사 이것까지 있습니다. 이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그 대표가 지금 구속 중이죠. 어제 이 경찰로부터 세 번째 조사를 받았습니다. 옥중 조사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제가 참 설명드리기 민망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민망해도 이것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것이 이준석을 둘러싼 성접대 의혹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그런 주장이 일단 나왔기 때문입니다. 성상납을 했다고 주장하는 기업인 김성진이죠. 접대 여성 등과 관련해 이 기업인 측이 접대 여성 등과 관련해서 구체화된 진술을 내놨다. 그 사실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데 일단 주장입니다. 김성진 법률 대리인이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바뀌었죠. 강신업 그때 김소연 변호사에서 강신업 변호사 김건희 여사 팬클럽 회장했던 강신업 변호사가 어제 경찰의 3차 참고인 조사 직후에 서울구치소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서 한 이야기들입니다. 자, 민망하지만 한번 들어보시죠. 왜 그러냐면은 이준석이 정말 그때 2013년 7월 그리고 8.15 그때 성접대를 실제로 받았다면은 그때는 박근혜 정권 초기에 기세 등등할 때고 그때 그러면 이준석도 호가호위를 했다는 말이 됩니다. 호가호위 해놓고 나중에 박근혜 정부가 부패했다고 탄핵에 동참을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성접대를 받았는지 그 팩트가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강신업 변호사 말은 이겁니다. 김성진 대표가 오늘 조사에서, 그러니까 어제 조사에서 2013년 8월 15일 이준석 대표에 대한 두 번째 성상납 당시 정황과 앞뒤 관계, 접대 여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했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김성진이 이준석과 대전의 한 룸살롱에서 술을 마셨고 호텔로 이동한 이준석에게 접대 여성을 보낸 정황을 진술을 했다. 경찰에서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김성진은 민망한 이야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술자리에서 성기능 향상에 효과가 있는 약을 이준석 대표에게 권했다. 이를 함께 나눠 먹었다고 말했다. 경찰에서 김성진이 한 이야기입니다. 또 직원 장모 씨, 그때 증거인멸교사에 등장하는 그 직원 장모 씨와 김성진이 나눈 메시지에 약을 가져왔느냐는 내용이 있다. 그리고 김성진이 룸살롱에 가기 전에 대전역으로 이준석을 데리러 갔고 옥천의 한 식당에서 이준석으로부터 이른바 박근혜 시계를 받았다. 이후 같이 술을 마셨다. 김성진은 또 이준석이 그 자리에서 김상민 전 국회의원과 류재욱 네모파트너즈 대표를 거론하며 이들을 통해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아이카이스트로 모시고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자, 실제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그해 11월 달에 아이카이스트를 방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알선수재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다음 주에는 이준석을 무고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 이렇게 강 변호사가 밝혔습니다. 이 성접대 받은 사실을 부인을 하면서 이것을 처음 제기한 쪽을 고소를 했기 때문에 무고죄가 된다. 이 이야기죠.
자, 이렇게 국민의힘은 지금 비대위 쪽으로 방향을 터는 것 같은데, 상대 정당 민주당은 지금 우상호 비대위원장 체제를 종식시키고 8월 28일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본경선에 새 대표를 뽑는데 오늘부터 본경선에 돌입했습니다. 어제 예비경선에서 대표 후보 8명 중에 5명을 컷오프하고 3명을 남겼죠. 자, 근데 3명 중에서 당연히 이재명은 들어갔고 나머지는 97세대, 90년대 학번 70년대생, 97세대 강훈식, 박용진인데, 자, 마지막 변수는 이재명을 빼고 두 사람이 후보 단일화를 할지 여부입니다. 뭐 사실 후보 단일화를 해도 뭐 어차피 대표는 뭐 어대명, 이재명 이런 분위기죠.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라도 8월 28일에 이재명이 민주당 대표가 될 가능성이 거의 뭐 90% 이상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민주당 대표가 되면은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막 윤석열 정권을 공격을 할 겁니다. 그래야지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을 해야지 만약에 실제로 본인에게 뭐 경찰이나 검찰이 강제 수사가 들어오면은 야당 탄압이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재명을 상대할 파트너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지금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지도부를 새로 뽑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권성동으로는 이거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 박용진은 커다란 스크럼을 짜서 이변을 만들겠다, 단일화를 하겠다는 이야기고, 이재명은 계속 이야기하듯이 부자 몸조심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재명도 지금 사법 리스크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재명 의혹과 관련돼서 4번째 사망자가 나왔죠. 극단적 선택을 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 사람이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했는데, 이 관계가 이렇게 됩니다. 이 숨진 A씨라고 하면 이 A씨가 46살인데 그때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을 할 때 사용한 수법이 있죠. 일단 개인의 카드로 여기 물건을 막 삽니다. 사고 나서 그 다음에 법인카드로 가져가서 개인카드로 산 것을 취소를 하고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죠. 왜 그러냐면은 법인카드는 사용 시간, 용도 이런 것이 딱딱 맞아야 되기 때문에, 가령 점심시간에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 심야에 가서 뭐 샀다든가 아니면은 낮 시간에 가서 식사 시간이 아닌데 식사를 했다 뭐 샀다든가 이러면은 그게 감사에 걸릴 수가 있죠. 그러니 거기서 자유로운 개인카드로 막 해놓고 법인카드는 그 시간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에 맞춰서 다시 개인카드를 취소하고 그걸로 결제를 하죠. 자, 그런데 그때 사용된 개인카드가 이 숨진 A씨의 카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참고인 조사에서 그 A씨가 많은 것을 또 알고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A씨는 이 작년부터 경기도 산하기관에서 또 일을 해왔다. 자, 그러면은 그리고 이 A씨가 살고 있는 주택이 그때 공무원 배모 씨 있었죠. 배모 씨. 배모 씨가 계속 그 카드를 대신 사용을 하면서 막 지시를 하고 했던 그 배모 씨의 소유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얽혀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감추기 위해서 계속 이재명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참변을 당하는지, 자, 그 부분도 아마 앞으로 검찰에서 밝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